To achieve the unachievable.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성과와 업적을 쌓은 구국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 하지만 그는 도편 추방을 당하여 애국으로 쫓겨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반역 혐의로 기소되어 애국을 전전하며 살해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란 말인가요? 거대 제국 페르시아의 침략에 맞서 놀라운 선전지명으로 아테네만이 아니라 그리스를 구한 사람이 바로 테미스토클레스 아니었던가요? 구국의 영웅,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아야 마땅할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단 말일까요? 아테네 시민들이 배은망덕한 것일까요? 아니면 테미스토클레스가 실제로 반역이라도 꾀했다는 말인가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였습니다. 진실은 묻혀버리고 잘못된 기록이 사실로 둔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많은 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이제서야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영웅적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위대성과 함께 인간적인 약점, 그리고 그가 말년에 겪었던 고초와 고난, 그 속에서 그가 느꼈을 고뇌와 고민을 만나보고 그리고 그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한 영웅의 삶을 통해서 역사적 교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훌륭한 인간적 삶을 위한 가르침을 넘어 바로 그거야 라고 무릎을 닥치는 유레카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제 살라미스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누구로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을 승리로 끝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살라미스 해전을 대성공으로 이끌어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물리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바람 앞의 등불 같았던 아테네와 그리스를 구한 전쟁 영웅 테미스토클레스의 인기는 아테네는 물론 스파르타 그리고 전 그리스 세계에서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2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라미스 전투가 끝난 후 스파르타는 테미스토클레스를 스파르타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어주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신전 앞에서 열린 이날의 행사는 성대하고도 아주 극진했습니다. 스파르타의 모든 귀족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테미스토클레스에게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단상다나의 모든 참석자가 모두 흰색의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소함이 몸에 밴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가 예복을 차려 입는 것은 1년에 한두 번도 안 되는 특별한 날에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난 후 테미스토클레스는 2마리의 말이 끄는 쌍두마차를 타고 거리로 몰려나온 스파르타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가두행진까지 벌였습니다. 특별히 모든 행사가 끝나고 테미스토클레스가 아테네로 돌아갈 때에는 젊은이들 중에서 이 행사만을 위해서 별도로 선발한 50명의 의장대가 국경까지 호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허례의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 정도의 행사를 벌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테미스토클레스의 영웅적 승리에 스파르타 사람들 모두가 깊이 감동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그 당시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올림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올림픽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온 관중들이 하루 종일 그를 따라다니며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바람에 경기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가 얼마나 흐뭇했던지 그는 내가 평생 동안 그리스를 위하여 겪었던 고초의 대가를 오늘 풍성하게 듬뿍 수확한 것 같다고 친구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명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테미스토클레스는 전쟁의 뒷마무리에 매달렸습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대왕은 살라미스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후 걸음아 날 살려라 페르시아로 도망치듯 돌아갔지만 그의 매형 마르도니우스가 이끄는 페르시아의 6만 대군은 아직도 아티카의 북쪽 테살리 지방에 진을 치고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를 비롯한 펠레폰네소스의 도시국가들은 나몰라라 꼼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것은 테살리아와 또 그에 인접한 아테네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리스 연합의 함선을 모두 불살라버리겠다고 스파르타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테미스토클레스의 협박성 치유 통첩 때문이었는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그리스 연합은 6월에 이르러 플라테이아로 출정하여 7월에 페르시아군을 섬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아테네는 정직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리스티데스가 8,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참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아테네의 크산티포스가 이끄는 해군도 터키 연안의 미칼레에서 페르시아 해군의 잔당을 소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이후 페르시아는 70여 년간 그리스 쪽으로 아예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 그 70여 년간 그리스는 해양제국으로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테미스토클레스가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아테네 복구 사업과 성곽 건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무차별한 파괴, 방화로 아테네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기로 하고 테미스토클레스는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이 사업들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사업 또한 아테네가 해양제국으로 성장하는 데 훌륭한 발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전쟁의 사전 준비도 완벽했지만 전쟁의 뒷마무리 또한 완벽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칭송이 아니라 도편 추방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이라는 말입니까? 구국의 영웅을 애국으로 내쫓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기원전 472년 테미스토클레스는 도편 추방을 당합니다. 그가 56세 때의 일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끈 지 8년 후, 그리고 미칼레 해전의 승리로 페르시아 전쟁을 마무리 지은 후 7년, 또 아테네 성곽을 완성하고 델로스 동맹을 성사시킨 6년 뒤의 일입니다. 그 6년간 테미스토클레스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6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도편 추방을 당했다는 말일까요?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가 해양 제국으로 성장할 기반을 튼튼히 쌓은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추방을 당한 것일까요? 앞을 내다보는 놀라운 선견지명은 물론 심리전의 달인이라 불릴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남다른 재주가 있던 그가 아니었던가요? 그런 그가 애국으로 쫓겨날 만큼 사람들의 미움을 살 일을 하였을까요? 또 여기에 더해서 그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적 욕심과 야망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자제력 또한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아테네 시민들의 미움을 사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도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역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고대 아테네의 도편 추방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도편 추방은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일종의 예방적 조치입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사람을 미리 애국으로 추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밖의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재산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고 원한다면 가족들은 그대로 아테네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또 10년 후에 아테네로 돌아와 다시 정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단지 아테네 시민들이 허락하지 않는 한 10년간 아테네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자신의 뛰어난 공적을 앞세워서 왕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즉 참조의 출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남용될 소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잘못이 없더라도 참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도편 추방을 가장 많이 활용한 장본인이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였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도편 추방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구도의 문제입니다. 아테네의 분파주의는 그리고 파당 정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걱정하였을 만큼 유명합니다. 솔론의 개혁과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개혁으로 지역 간 귀족 집단 간 분파주의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테미스토클레스의 시대에도 다른 형태의 분파는 여전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책적 입장의 차이에 따른 분파였습니다. 해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측과 중장보병 중심의 육군이 중요하다는 측으로 정파가 갈렸던 것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이지요. 어찌 생각하면 이러한 분파주의는 민주주의를 따라다니는 숙명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동안 테미스토클레스의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페르시아의 침공 때문에 정파 간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가 전후 복구를 끝내고 안정을 찾아가자 고질병이 고개를 들고 또다시 도졌던 것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인기가 아무리 높았다 하더라도 그는 아테네의 주류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귀족 가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민자 출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테미스토클레스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배아파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로도스 섬의 서정시인 티모크레온이었습니다. 그가 테미스토클레스를 페르시아의 우호적인 사람 메다이저라고 시를 지어 음주가로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다이저란 말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친일파와 같은 것인데요. 페르시아의 전신인 메데스 왕국에서 따온 말로 친페르시아 성향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티모크레온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기를 즐기며 중상모략을 일삼던 로도스의 티모크레온 여기 잠들다. 테미스토클레스를 메다이저라고 말한 그의 시 또한 테미스토클레스를 중상모략한 것이라고 보아도 막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키몬을 비롯한 알크메이온 집안 사람들이 모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알크메이온 집안의 인물과 그들과 가까운 세 사람을 도편 추방에 처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86년 메가클레스, 2년 뒤에 크산티포스, 또 기원전 472년에는 아리스티데스를 도편 추방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알크메이온 집안 사람이거나 또는 그 집안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테미스토클레스가 도편 추방을 당한 것이 자업자득이었다고 해도 별달리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테미스토클레스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절제가 남다른 사람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절제력을 다소 잃어버렸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아테네를 해양 제국으로 키우겠다는 자신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한 다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위하여 더 이상 자신이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느낀 시점부터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테네는 그가 없이도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티데스와 키몬 등 알크메이온 가문 사람이거나 또는 알크메이온 가문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테네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그가 골몰해야 할 일이 없어진 이때 그의 마음속 빈자리를 파고든 것은 명예욕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은 영영 잊혀진 인물이 될 것 같은 조바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 전쟁을 배경으로 한 연극을 적극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히 그 연극에는 자신의 업적을 칭송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겠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집 근처에 아르테미스 신전을 짓고 그 앞에 자신의 동상도 함께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궁금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는 고마운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테미스토클레스가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도 아르테미스 여신과 같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고마운 존재로 기억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테미스토클레스의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이 정도의 사안이면 그 당시의 아테네 시민들의 기준으로는 도편 추방의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테네와 그리스를 구한 전쟁 영웅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의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의 공적을 앞세워서 독재자로 군림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그가 자신의 동상을 세운 것은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더구나 그때 테미스토클레스의 정적들은 그가 실수하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사안을 놓고 그들이 힘을 합하면 변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도편 투표에서 6,000표를 얻는 것은 식은 죽 먹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테미스토클레스 본인도 별 유감 없이 도편 추방을 받아들이고 망명길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편안한 마음으로 택한 망명지는 스파르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르고스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다가 여론이 좀 가라앉으면 2, 3년 안에 귀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앞길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앞길에는 그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또 다른 함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보다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